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이그젬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그래피컬 모델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추론하는 수식을 유도해가는 과정을 한번 밟아봤는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추상적인 모델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실제 이제 응용 차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레이턴트 디렉실리드 어로케이션이라고 하는 LDA라고 하는 토픽 모델링의 일종인데, 이것을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변분 추론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LDA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라고 하는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LDA라고 하는 것은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로도 할 수 있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퍼런스를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인퍼런스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예, 맞습니다. 깁샘플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깁스 샘플링 기반으로 LDA를 하는 방법을 배워봤었고, 그 수식을 전체 유도를 해봤었고, 이번에는 이거랑은 별개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이용해가지고 LDA라는 것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버스트 그래피컬 모델에서 파라미터 추론이라고 하는 방식이 샘플링으로도 할 수 있고 변분 추론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LDA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할 때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D2라고 적어놨습니다. LDA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 클러스터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좀 더 베이지한 방식의 소프트 클러스터링 방식이고, 이 텍스트 코퍼스라고 하는 텍스트 도큐먼트를 여러 개 모은 집합을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도큐먼트의 집합인데 이것의 스트럭처를 여기에 인베딩 해놨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지한 모델이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모델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플레이트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것의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가르치는 위크에서 이제 이런 플레이트 노테이션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전에도 소개가 됐지만, 요 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뭐 특정 도큐먼트 I라고 합시다. 특정 도큐먼트 I의 속에 있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개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도큐먼트의 개수입니다. D의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I는 1부터 M까지 있는 것이겠죠? 예,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 W는 워드를 나타내고 Z는 워드에 부여된 클러스터의 번호를 찍어주는 것을 클러스터의 어사인먼트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클러스터의 어사인먼트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느냐? 도큐먼트의 어떤 문서의 어떤 클러스터의 믹스처에 영향을 받는다. 그다음 문서의 클러스터 믹스처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 프라이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단어가 어떤 토픽에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프라이어인데, 그 프라이어를 여기서는 푸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푸사이가 사실은 K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토픽의 개수입니다.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겠죠. 텍스트 분야에서의 클러스터, 소프트 클러스터를 우리가 토픽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토픽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푸사이가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벡터가 되어 가지고서 이 어떤 특정 워드가 특정 토픽 i에서 얼마 정도의 확률로 쓰일 수 있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워드가 생성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듭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미리 정해진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 프라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볼 예정입니다.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이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의 확률 분포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픽이 3개가 있다고 하면 토픽이 요렇게 sum to 1이 되는 확률 분포를 이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확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어떤 한 문서에 대해서는 세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i번째 문서라고 했을 경우에는 세타 i가 되겠죠. 세타 i의 분포가 될 것입니다. 이 세타 i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특정 단어에 대한 클러스터 어사이먼트가 붙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 어사이먼트 요 레벨 단어에 대한 클러스터 어사이먼트는 하드하게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늘색 모양의 그런 토픽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 이런 토픽에 영향을 준다. 노란색이라는 토픽은 여기에 있는 거 단어를 생성하는 데 쓰였다. 노란색은 여기 단어를 생성하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각 단어들이 어느 토픽에 속하는지 토픽 어사이먼트를 Z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이쪽에서 오는 걸 보자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저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우리 문서를 한 뭐 문서를 m개쯤 써야 되는데 이 m개의 문서에서 주제의 분포는 이런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i번째 이제 문서를 쓰는데 i번째 문서에서 주제는 이런 식으로 믹스처를 넣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이 i번째 문서에는 토픽이 1번이 한 요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토픽 이 정도 비중, 4번째 토픽 이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이제 이 i번째 문서의 첫 번째 단어에 대해서는 어떤 토픽으로 쓸까라고 생각했더니 뭐 예를 들면 이런 하늘색 토픽으로 세 번째 토픽으로 써보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뭔가 단어를 이제 써야지 문서가 생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서 단어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세 번째 토픽에서 어떤 단어를 처음에 탁 들이밀 것인가라고 하는 그 확률 분포가 각 유니크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가 여기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D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래피컬 노테이션을 이용한 이제 도큐먼트의 생성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로써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한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할 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봤을 때 우리 다음과 같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의 분포가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모델링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LD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블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세타는 디리실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 그 다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면 세타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해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넣으면 그럼 Z라고 하는 그런 확률 변수가 되겠다. 이건 토픽 어사이먼트를 의미한다. 그 다음 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이 되는 단어를 보는 것인데 이것은 토픽 어사이먼트에 대한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다. 이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것의 파라미터는 여기 있는 푸사이가 되는 것이고 이 푸사이가 K개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픽 어사이먼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여기는 바로 제너러티브 프로세스가 되겠고 이 그래피컬 노테이션과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프로버비리티 그래피컬 모델을 완전히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논문에서는 이 두 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말로써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타와
푸사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퍼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인퍼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도 이제 러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그 확률 추론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파람터 추론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